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죠.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 백신 개발 소식이 어제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전체 섹터가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관련주든 관련주 아니든 상당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정을 하고 싶은데 명분을 좀 제공한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따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진단키트가 이제 미국 출시가 됐죠. 이제 매출의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 소멸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실적으로 앞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를 좀 비교를 해보는, 최근에 어떤 같이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또 상반된 시각들과 리포팅,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 치료 CTP59 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중요하게 화두가 될 만한 그런 경쟁력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장 마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도 약세였는데 장 막판에 0.57%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막판에 선물을 확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플러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1.7%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뚜렷한 특징점이 있죠. 외국인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도합 약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판 것 같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성의 어떤 물량도 있을 거고요. 프로그램성 물량도 있을 거고,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어떤 상승세에 좀 제동을 거는 그런 수급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익예수금 이 부분이 지금 8월 10일 기준으로 51조까지 늘어났죠. 와, 사상 최대입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증시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수급은 계속 주식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주변 어떤 자금 성격들도 조정만 나오면 들어오겠다는 자금들 대기해 있고, 유동성 풀린 것들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이유는 지금 넘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이제 증시 전체 어떤 지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불안 요소는 저는 상당히 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으로 이제 수급들이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올려주느냐, 그리고 어떤 업종이 주도주로서 계속 자리매김하느냐, 이 판단만이 제가 볼 때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주도 업종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면 보통 이제 수급이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오늘도 바이오가 이제 폭격을 맞았고,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그런 업종의 종목들, 금융 업종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좀 올라주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종목별로 한번 좀 볼게요. 삼성전자 1% 정도 올랐고요. 종목별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1% 정도 올랐고, 삼성바이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4.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증권사의 리포팅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가 100만원을 제시하는 게 여럿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제가 어제도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수급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리에서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이 오늘 좀 조정받았고 네이버도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좀 미국 시장에서 주요 기술주가 조정받았는데 그런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언택의 대표주자 기존 주도주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는 형태였고요. 셀트론도 3.8%, 셀트론 그룹주가 3%대, 헬스케어는 4% 정도 약세로 마감됐고요. 현대차가 3.9% 조정받았네요. 삼성물산이 저평가 매력? 이런 것들이 좀 붙으면서 기관들이 33만 주 막 끌어당겼네요. 이게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낮은 밸류에 있는 것들, 고성장수 이런 것들은 좀 내다 파는 성격이 큰 것 같고요. 그만큼 좀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안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급?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SK텔레콤도 올랐고, 그러니까 KB금융, 신한지주 같이 은행주들, LG전자, 삼성 SDS 이런 것들처럼 좀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삼성생명도 5%.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 미국 국채금리가 좀 올라오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금리 저금리 때문에 이제 이제 약간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업종의 종목들도 좀 올라주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주가 지수의 약세를 주도했다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이제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는데요. 코스닥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4%, 시젠도 이제 4%, HLB 2.9%, 셀트리온 제약도 3.8%, KMW, 에코프로비엠 같은 5G 전기차 대표 종목도 이제 약세였고요. 그러니까 제넥신도 이제 5.7% 약세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대체적인 약세고요.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10%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업종의 종목들이 올라주는 그런 형태, 그리고 눌려있던 종목들이 올려주는 그런 유동성의 어떤 키 맞추기가 오늘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가 교체됐다, 추세가 꺾였다,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끝났다,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전혀 바뀐 건 없다. 조정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하다 보면 주식 주가라는 게 거의 8알이 하락 횡보예요. 그리고 2알 정도가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구간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홀딩하는 전략을 편다는 점은, 그리고 이제 강세장에서도, 하물며 강세장에서도 이 트렌드상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만약에 지수가 한 2배 올랐다 그러면 주도주들은 한 3-4배씩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먹어도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40-50% 정도 먹으면 많이 먹었다 생각해서 이제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3-4배, 4-5배 가는 것들을 왜 못 먹을까 생각한다면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판단을 이제 잘못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는 굉장한 어떤 소음도 많고, 또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이 가거나 튀는 것들이 또 보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결국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도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도주론과 과거의 어떤 주식시장의 그 주도주들의 어떤 원리,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기반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꼭 심리를 다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장이 지금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요. 러시아 이제 코로나 백신 첫 개발 무리수 덧나 해서 이제 국제사회 회의론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첫 코로나 백신 등록을 공식 선언했다. 백신 이름이
뭐 아이러니하게도 스푸트니크라는 예전에 그 우주 개발 전쟁 미국과 그럴 때 이제 최초의 그 우주선인가요? 예,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은 전쟁이죠. 예, 패권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국은 이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대내적으로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수단으로서 이렇게 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삼상도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국제적인 이제 뭐랄까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채 사실은 그 안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뭐랄까 개발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거를 가져가기가 쉽진 않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사실은 뜬금없이 갑자기 뭐 지난달에 이제 일상 마무리했다는 백신이 갑자기 승인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고 백신이라는 건 상당 기간의 안정성이 좀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효과가 있으면 이제 지금 현재는 긴급한 상황이니까 뭐 승인을 내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래도 다른 백신 개발 회사들 대비해서는 절차를 너무나 건너뛰었기 때문에 회의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V로 명명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좀 겨냥했다는 그런 해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반응은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한 거다. 예, 이렇게 좀 부작용에 대한 어떤 회의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 딸도 백신 접종했다,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승인된 거에 대한 이제 뭔가 좀 명분을 불어넣으려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의 이제 백신 자체가 뭐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3상 임상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승인을 미뤄달라 뭐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 한편 뭐 WHO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WHO의 사전 자격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추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제 백신 개발을 최초로 하거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거 미리 예약 따가지고 돈 주고 미리 예약해가지고 11월 대선 판도를 뒤집을 카드로 좀 쓸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저래버리면 이게 초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러시아도 상당히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도 섞여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러시아 백신 개발 승인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백신 개발 회사 뭐 노바백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주가가 이제 폭락했거든요, 완전히. 이노비오라든지 모더나도 폭락했다가 이제 시간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백신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투심에는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투심, 코로나 쪽에 대한 어떤 투심에는 오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WHO가 이제 접촉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죠. 혹시 이제 신약 개발의 어떤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뭐 후보물질 발굴부터 동물 임상까지도 한 3에서 5년 정도 최소한 걸리거든요. 예. 이 기간을 굉장히 초고속으로 했죠. 그리고 임상에 들어가서도 1상 같은 경우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 예, 환자 수는 요 정도. 그리고 2상에서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한 몇백 명 정도. 그리고 3상에서도 3상이 이제 제일 많이 걸리죠. 3에서 5년 정도. 왜냐하면 대규모로 하니까. 환자 모집부터 해가지고 투여 후에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결과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상부터 3상까지 가는데 거의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이걸 지금
뭐 몇 개월 상간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절차를 그래도 단축시키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건너뛰어 버린다는 거는 정말 약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셀트론이 하는 그런 정석적인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진짜 진짜 쓸 확률을 높이는 거죠. 예, 초고속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셀트론의 어떤 지금 진행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빛을 분명히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제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지금 확산이 거세지고 있죠. 이렇게 뭐 브라질이라든지 지금 인도,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지금 계속적으로 폭증하고 있고, 예, 유로존도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경기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증시에서도 가장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주요 이제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박, 예, 중국의 이제 시노팜, 그리고 모더나, 예, 화이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임상을 시작해서, 예, 3상 단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통 이제 종료 일자는 내년으로 잡았어요. 내년 7월, 내년 10월, 내년 7월, 그리고 내후년 10월, 내년 1월, 뭐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종료 일자는 멀게 해놨어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효능이 나타나면 긴급 사용 승인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의 스케줄이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IBK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백신 개발 시장은 소수의 승자가 시장 독식 가능성이 높다. 예, 감염증 정복의 역사는 백신의 역사다. 백신의 CMO 수주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높은 파이프라인과의 파트너십에 주목해야 한다.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 이제 보고서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들의 어떤 수급 동향 이런 것들 보면 국내 이제 CMO 업체에 대한 수급을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제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진단키트가 이제 추세가 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여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이제 백신 CMO를 이제 받으면서 계약을 하면서 CMO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신약 개발보다는 이제 CMO 사업 쪽에서 사업적 리스크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예측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예측도 이렇게 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두는 듯해요. 예. 뭐 기관의 시각이 틀렸다기보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케미칼 같은 업체에 대한 수급을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언론이든 증권사 보고서든 이런 쪽으로 굉장히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요즘 좀 분석을 좀 집중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CMO 사업에 대한 기관들의 입장, 애널리스트들의 입장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은 백신 생산 쪽으로, 예, 생산 쪽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글로벌 이 밸류 체인에서 좀 가져가는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추후에 또 뭐 추가적으로 또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쪽보다는 실적 가측성이 좀 높고 사업적인 리스크가 낮은, 예, 이런 쪽 CMO 쪽으로 최근에 많이 보고서를 내고 분석을 하고 기관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렇게 좀 분석이 되어지고요. 지금 백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게 결국은 지금 각 국가들의 어떤 부양책 통한 어떤 경기 정상화 이런 노력들이 결국 이제 백신이 어떻게 보면 추후에 핵심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이게 퍼지면서 펀더멘털적인 어떤 측면에서 다소 디스카운트나 좀 눌려 있었던
민감 섹터도 좀 올라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조금 잘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막 갑자기 경기 민감 섹터가 툭 들썩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딱 뭔가 개발됐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려나? 예. 저는 이제 성장 섹터 주도 업종이 끝까지 강세장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투자는 저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MO 사업에 대한 기관의 입장이라든지 생각들을 한번 제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해보면, 기관은 현재 CMO 사업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하고 수급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CMO 사업을 하는 기업군에 대한 멀티플을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이면서 SK케미칼이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지금 리포팅이 막 목표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야, 이렇게 배수를 높여줘도 되나? 이런 정도. 예. 결국 이제 주도하는 어떤 종목이 되고 군이 될 때는 몇 배 멀티플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뭐 이게 뭐 위로 뭐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좀 놀랍고, 예. 뭐 이런 판단을 하는 생각을 읽어봐야겠죠. 예. 그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기관의 수급 동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관의 시야는 불확실한 신약 개발보다는 CMO 사업의 실적 가측성에 무게를 좀 두는 모습이에요. 이게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각을 갖고 수급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수급이, 올해부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급이요. 외국인들이 6,150억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이 2,680억을 순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샀네요. 예. 뭐 개인도 이제 3,300억을 판 거죠. 예. 개인도 뭐 막 개미들이, 개인 투자들이 이거는 다 쥐고 있어서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들은 올해 팔았습니다. 올라와서. 예, 주가가 올라와서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6천억을 샀어요. 예.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시각이 이제 매도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 3,05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2,14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만 이제 5,400억을 순매수했고요. 그러니까 기관의 시각, 이제 메이저 수급이, 외국 기관 수급이 싼 거로 사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막 폭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유지된다면 사실 100만 원 뭐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표 주가가. 예. 그러니까 기관들의 시각, 이 메이저의 시각이 어떤 건지를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누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시각 자체가 결국은 이 기업의 프리미엄을 주려면 실적 고성장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되거나, 혹은 코로나 치료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기관들이 좀 인정하거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지금은 보다 더 리스크가 낮은 사업군, CMO 사업 쪽에 대한 무게추를 좀 두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약간 분위기에 편승되거든요. 그런 어떤 모멘텀 플레이 이런 것들. 그래서 기관이 매도하니까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고, 기관이 매수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과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신약 개발의 모멘텀이 결국 바이오의 꽃이죠. 예.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영역이라는 점은 저는 불변하다고 생각해요. 바이오의 꽃은 신약 개발이죠.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거죠. 그 부분이 그 기업의 성장을 말해주는 거지, 왜 셀트리온이 CMO 사업을 접고 바이오 시밀러로 나갔습니까? 더 고차원적인 일이고 더 고차원적인 빚이 있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CMO는 그냥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마진도 제한적이고, 외부 이제 의존적이고,
그렇죠? 지금 아무리 인더스트리가 이제 위탁 생산 쪽으로 많이 무액추가 이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건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한계점을 가지거든요. 스위스의 론자나 베링거 인겔하임이 선진국의 CMO 업체가 화이자나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나요? 빅팜이라고 할 수 있나요? 론자나 베링거 인겔하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CMO 사업에 대한 지금 굉장한 어떤 프리미엄 이제 부여하는 분위기는 언젠가는 사고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눈치채게 될 거고요. 그 사업군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선도하는 그런 사업군이 아니라 예. 위탁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언젠간 인식할 거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생산 공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생산 공장을 갖고 있거나 바이오 의품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CMO 업체들의 가치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높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부분이 아마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예, 수급을 좀 유입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는 마지막 결론에서 예, 마지막 결론에서 분명 나타나게 되어 있고 반영될 것입니다. 결론이라는 건 뭐 언젠간 주가가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CMO 사업이 고성장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 기업의 실적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수급 요인으로는 발생되어질 수 있으나 결국은 시장은 합리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엇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 추후 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죠. 같은 공장에서 생산해도 마진이 더 높고 매출을 더 폭증시킬 수 있는 예, 비즈니스가 당연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인식하고 수급이 집중되는 게 옳다 그르다 그게 아닙니다. 예, 현상을 말하는 거고 저는 옳은 거는 당연히 셀트론의 바이오시밀러의 사업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어떤 항체 치료제 개발 그 프리미엄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시장은 합리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알아채게 되는 거죠. 누가 인위적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론이 현재 모든 공장을 CMO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현 시총 수준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시장의 현상이죠. 재밌는. 셀트론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공장 CMO 사업으로 돌리면 시총이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 현상이에요. 이런 현 시장의 비정상적인 분위기는 분명 정상화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식 투자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얼마 전에 셀트론이 이제 송도 3공장 착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20만 리터죠. 20만 리터입니다. 송도에다가 예, 조촐하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업무 협약 체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이제 어제죠. 예, 송도 4공장 설립 단일 공장 세계 최대 하면서 기자 간담회 사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25만 6천 리터입니다. 셀트론이 20만 리터입니다. 근데 언론의 포화와 관심과 기자회견의 간담회 스케일 자체가 제목 수준들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증권사 리포트들도 이제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뭇 굉장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기관들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맞고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의 시각이 이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무따 삼성입니다. 예, 유안타가 그리는 삼성그룹의 미래 이러면서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를 위한 승부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및 투자가 필요하다. 공장 가동률의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변동성이 컸던 매출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카파는 36만 리터로 2위 베링거 잉글라임 30만 리터, 3위 론자 28만 리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1위죠. 4공장 증설 이후에는 62만 리터로 최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정비 부담이 낮아지는 등 기존의 CMO 기업과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후 시점의 밸류를 보았을 때 현 시점 주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저도 이제 주식 좀 오래 했지만요. 10년 뒤 밸류를 끌어와서 현 시점의 주가를 설명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10년 뒤 밸류를 끌어와서 지금 현재 주가 설명을 하고 있다.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은요 22년 말 정도 가동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매출이 4공장에서 한 1조 원 정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키움증권 리포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마진도 많이 나봤자 한 20-30%인데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최대 풀감을 했을 때 1조잖아요. 예, 이게 참 희한하게 지금 밸류를 이렇게 매길 수 있다는 게 목표가 100만 원을 매길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깐다는 게 아니라 이 목표 주가 산정이라든지 이 실적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 것들을 이제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셀트론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도 좀 의아스럽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겠죠. 리포팅을 보면서.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심한 것 같아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신한증권에서 나온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 연간 실적 전망이고요. 제가 잘못 가졌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가치 추정을 보면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어떤 리포팅이고요. 보시면 이제 10년 뒤, 거의 10년 뒤에 매출액을 지금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공장 캐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로 한 2조 6천억 정도 잡은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그때 되면 한 1조 1천억 정도. OPM이 한 45%까지 올라갈 것이다. 마진이 이렇게 남을 수 있나? 어찌됐든 영업이익을 한 1조 수준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이런 밸류 수준,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YOY 전년비 성장률로 따지면 한 10% 내외 정도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맥스로 매출 자체가 10년 뒤에도 2조 6천억인데 밸류를 지금 이렇게 매긴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기관들의 뭐 시각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어떤 이제 매출 전망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이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39%, 40% 육박하는 수준. 뭐 당연히 가촉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번 분기에서 보여준 뭐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그래서 이제 뭐 올해 1조 7천억 정도 예상한다면 내년 폭발적인 2조 6천억, 내후년 3조 4천억, 23년도에 4조 2천억. 이게 뭐 그렇게 너무 희망적인 수치는 아니잖아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들 보면 이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비교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이든 성장률 측면이든
YOY로 보시면 전년비 매출액 증가가 뭐 50%에서 30%, 20%. 그러니까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대 시각은 지금 CMO 업체에 굉장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 게 현상이고요. 저는 그게 언젠가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오늘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굉장히 기쁜 뉴스잖아요.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판매 개시한다는 그동안 좀 기다려왔던 그런 기사인데요. 너무 기다려왔기 때문에 뭐 이게 반영된 걸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이게 또 예상 못한 그런 실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측치에서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다 더 효과를 낸다면 주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거쳐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저번에 이제 분석해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샘피누트 제품 이름명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짚었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유럽 개시도 소식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지금 주가 형성에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와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기관들의 시각도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냥 깔끔하게 리스크도 낮고 실적 예측도 좀 해볼 수 있는 CMO 쪽으로 가자 하는 수급으로 좀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달라지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코로나 치료제 관건을 서정진 회장은 보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급.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라는 게 이게 효능이나 성능, 그리고 이제 만드는 프로세스는 이미 뭐 글로벌 업체랑 거의 뭐 동등한 수준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뒤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된다고 보는 것 같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각국 항체 치료제는 약간의 효능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관건은 보급일 것이다 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브라질, 인도, 동남아, 뭐 아프리카 이런 데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국가들은 사실 좀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많이 팔리는 약이에요. 보시면 뭐 미국이나 유럽 타깃으로 하잖아요. 일본이나. 그러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그만큼 만드는데 비싼 약이기 때문에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돈이 없으면 치료제 맞을 수 없죠. 제가 잘못 쓴 것 같네. 돈이 없으면 치료제를 맞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가 공급이라지만 항체 치료제는 원가 자체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선상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빅팜과의 경쟁에서 승부수는 단가라고 생각돼요. 결국 센트리온은 생산 원가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바이오시밀러는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지 팔 수 있는 약이에요. 그렇다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얼마나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예요. 동등하게 약을 개발하는 능력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개발 성적이 필요하겠지만, 개발 성공할 수 있는 업체는 그래도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거기서 뒤지면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번 보급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는 거죠. 서정 회장도 그 부분을. 그래서 동등한 이제 효능에 같은 가격이면 오리지널을 쓰지 시밀러를 쓰지 않죠, 당연히.
즉 타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서도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단가 부분에서 치고 들어갈 수 없고 경쟁을 할 수 없어서 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셀트리온의 원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이제 주가 움직이는 주 요인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분명 누르는 세력은 존재하고 있고요. 역사적 고점 돌파의 신호탄은 코로나 치료제 소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되네요. 원래 주식은 뭐 8알이 하락이고 횡보고 2알이 상승이죠. 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셀트리온 요인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의 어떤 요인으로 하락을 한 거지만 이런 구간을 당연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시한다는 게 시세의 속성이라는 거죠. 시세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요소, 모멘텀적인 요소가 잘 가고 있고 문제 없다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결국 주식은 어떤 주식이든 8알은 하락 횡보 기간이에요. 2알 정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은 필수라는 거죠. 기다리는 구간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그게 또 주식 투자 성공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요소일 수 있는 거죠. 다들 최근에 시세 지지부진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지금 이렇게 가치를 받는다. 제가 볼 땐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은 반드시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차분히 잘 기다리고 공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아직까지 습하고 우중충하네요. 햇빛이 쨍하고 해 트는 날, 그런 날 시세까지 팡 튀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